3번의 진료, 6종류의 약, 그리고 3년의 공허한 시간. 모든 방법이 무력했고 모든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남자는 이미 자신을 포기한 듯 보였다. 무기력한 걸음, 굳게 담은 입술, 마주치지 않는 시선. 삶의 온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그의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다. 아침에 일어나 허벅지를 만지는 것.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실마리를 드러냈다. 그의 왼쪽 허벅지는 오른쪽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그 차이는 단순한 느낌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원인이 드러났고 그 남자의 삶은 서서히 되살아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3년, 아니 5년 이상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도움을 구하게 된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다. 한 남자의 생리적 회복, 그리고 한 부부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까지의 기록이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혹시 어젯밤에도 아무 일 없이 그저 잠들어 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아직은 포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저는 박영도입니다. 올해 72, 비뇨기과 한 길만 40년을 걸어온 의사이자 환자분들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진료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전명수 어르신이셨죠. 첫 진료 날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걸음부터 조심스럽고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신 채 작게 말씀하셨어요. 3년째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약도 소용없고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아내분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시던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만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손으로 허벅지 앞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일주일 뒤 다시 오신 어르신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허벅지가 모두 차긴 한데요. 왼쪽이 훨씬 더 차갑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회복되실 수 있겠다고요. 왜냐하면 드디어 진짜 원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특히 허벅지를 지나가는 굵은 혈관, 대퇴동맥 말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의 74%가 성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기능 문제의 진짜 원인은 성기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출발점은 허벅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허벅지를 통과하는 대퇴동맥에서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중요한 회복의 열쇠를 놓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40년 동안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해온 혈관 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허벅지 온도 점검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 하루 5분만 투자하시면 막혀있던 혈관을 다시 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물질 활용법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잊고 지냈던 뇌의 감각을 되살리는 훈련법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방법만 제대로 따라 하시면 빠르면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지난 5년간 이 방법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무려 8,00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이 기억에 남는 분은 울산에 사시는 73세 김철민 어르신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지만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땐 전혀 다른 모습이셨어요. 표정부터 밝아지셨고 아내분도 함께 오셔서 두 손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좀 뜬금없다, 거나 과장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혈관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까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기능 저하의 원인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단순히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카이스트 최철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류 속도가 정상인의 30% 이하로 떨어진 남성들 대부분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허벅지 안쪽의 피부 온도가 평균 체온보다 3도에서 4도나 낮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허벅지를 지나는 굵은 혈관인 대퇴동맥이 막혀 있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기능은 심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출발점은 바로 허벅지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허벅지를 통과하는 대퇴동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약을 복용해도 효과를 보시기 어렵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수도꼭지에 아무리 압력을 줘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런데도 많은 병원에서는 이런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단지 약만 처방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혈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남성들 대부분은 다리, 특히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뒤쪽이 차갑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마치 얼음장 같을 정도로 냉기를 느낄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보다 확실히 차갑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항상 한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권해드립니다.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30초 동안 꾹 눌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뗐을 때 눌린 자리가 얼마나 빨리 원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3초 안에 핑크빛으로 돌아오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10초 이상 걸립니다. 이게 바로 혈액순환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관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 쪽 혈관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혈관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제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막힌 혈관을 다시 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5분 혈관 깨우기 운동입니다. 이 방법을 찾기까지 저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의학 논문을 뒤지고 실제로 몸으로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였는데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데 관여하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산화질소를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특정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정확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산화질소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이제 그 핵심 비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발한 5분 혈관 깨우기 운동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앉을 때는 5을 천천히 세며 느리게 내려가야 하고, 일어설 때는 3을 세며 힘차게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의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 안쪽 벽을 자극하게 되고, 그 자극을 받은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활발히 분비하게 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제자리 무릎 들기입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여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을 들어 올릴 때 손으로 허벅지를 눌러서 저항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 훨씬 강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좌우 번갈아 가며 총 20회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동작은 종아리 펌핑입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속도입니다. 들어 올릴 때는 2초, 내릴 때는 3초 정도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하면 다리 전체의 혈류 흐름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동작도 20회 반복하세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동작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이용해 허벅지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10초 동안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4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시면 정확히 5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 하느냐입니다. 이 운동은 반드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해야 합니다. 밤새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깨우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저녁에는 하지 마세요. 같은 동작을 해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운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혈관을 정말로 살아나게 하려면 몸 안쪽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자연 영양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게 된 것도 사실 우연이었습니다. 5년 전쯤 한 환자분이 제게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약도 따로 복용하지 않았고 운동도 거의 안 하셨다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여쭤보았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에 수박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해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가 주목한 건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그 아르기닌이 혈관 확장을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시트룰린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활력 촉진 물질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트룰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작용합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트룰린을 통해 산화질소가 생성되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죠. 하지만 아연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연은 산화질소 생성에 필요한 효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트룰린과 아연을 함께 섭취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직접 권해드리는 정확한 복용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시트룰린은 하루 3g에서 6g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아연은 하루 10mg에서 15mg이면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이 중요합니다. 복용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트룰린은 관계를 계획하신 시간 기준으로 약 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아연은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드세요. 공복에 복용하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비타민C는 시트룰린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하루 5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이 바로 제가 수십 년간 임상을 통해 찾아낸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뇌 훈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만 실제로는 전체 회복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뇌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개발한 감각 기억 복원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뇌과학 기반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죠. 예전 가장 자신감 넘쳤던 순간의 감각을 되살리는 훈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5분간 집중해 주세요. 20대나 30대 시절 자신감과 만족감이 충만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면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때 느꼈던 힘, 확신, 만족감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되살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주에서 4주 정도만 꾸준히 반복하시면 뇌 회로가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뇌가 가진 신경과 소성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로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은 곧 스트레스를 부르고 그 스트레스는 다시 코르티솔을 높여 지금까지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훈련할 때는 과거의 실패 경험은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뇌는 반복되는 기억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장면을 계속 되새기면 그게 실제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오직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웠던 순간만을 반복해서 떠올리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훈련법이 말도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수많은 신경과학 연구에서 입증된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올림픽 선수들도 이와 같은 방식의 멘탈 트레이닝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자주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운동을 끝냈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거나 하는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경험들이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전반적인 자신감이 올라가고 그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성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 영양소 공급 그리고 뇌 감각 훈련.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맞물려야 비로소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변화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실제로 제 방법을 적용해 기적 같은 회복을 이뤄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6세 정태호 어르신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셨습니다. 무려 5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한 채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고 우울증까지 겹쳐 일상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방법을 시작한 지 불과 3주 만에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꿈을 꾸는 줄 알았다며 말끝에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내분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82세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는 훨씬 더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당뇨까지 앓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방법을 시작하신 지 2달 만에 눈에 띄는 회복을 이루셨어요. 혈당 수치까지 함께 개선되어서 담당 주치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이분은 시작 전에 의심이 많으셨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정말 될까요? 하고 거듭 물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주변 지인분들께 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9세 박철민 어르신도 인상 깊은 사례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셔서 처음엔 많이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혹시 약물과 상호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크셨던 거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단계별로 적용해 나갔고, 결과적으로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혈압도 더 안정되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해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84세 이동현 어르신은 정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던 터라 의사들도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간절하셨고, 그래서 아주 낮은 강도의 운동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완전히 회복에 성공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나이를 잊고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만큼 매일매일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80세를 넘겨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신중히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 단계씩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종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 영양소, 뇌훈련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흐트러져 있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면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자거나 밤을 새게 되면 이런 중요한 호르몬들의 분비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삼가셔야 해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또한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가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식사 습관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걸 권합니다. 너무 늦은 저녁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에도 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당분이 많거나 가공된 음식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혈관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 대신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처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품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단순히 하루 30분 정도 산책만 하셔도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한 곳에서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술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하루 한두 잔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 생성 자체를 방해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또한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남성은 체내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기능 저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고급 치료법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치지만 사실 회복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몸이 회복되었더라도 배우자와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 회복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7세 조민철 어르신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아내분과의 관계는 너무 멀어져 있었던 거죠. 5년 동안 서로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마시고 작은 관심부터 천천히 표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분 손이 차갑다면 조용히 그 손을 잡아드리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킨십부터 천천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81세 김봉수 어르신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어요. 아내분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신 겁니다. 그동안 제 탓으로 서로 멀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아내분도 그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솔직함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체면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 하시는데요. 이미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8세 방영식 어르신은 또 다른 색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분과 함께 동네를 30분 정도 산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오가고 함께 걷는 시간이 점점 따뜻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운동도 되고 마음도 열리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신체 접촉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깨동무, 포옹처럼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아내분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분의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동안 반복된 거절이나 실망이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 영양, 뇌 훈련, 생활습관, 관계 회복을 실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종합 계획입니다. 첫째 주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혈관 상태 점검과 간단한 운동만 하세요. 허벅지 온도를 확인하고
몸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시트룰린과 아연 섭취를 시작해 주세요. 운동과 영양이 시너지를 내는 단계입니다. 셋째 주에는 뇌 훈련까지 모든 방법을 함께 실행해 보세요. 바로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넷째 주가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몸 안에서 작은 반응들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가 안내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8,000명이 넘는 분들이 제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혹시 너무 허황된 이야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방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절대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70대든 80대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은 87세였습니다. 그분도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은 더 멀어질 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